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다면, 가족은 남편 왕진상, 직업은 회사원이다. 3년 전 부모님 두 분을 사고로 잃은 나는 남편이 유일한 가족이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째로 접어든 요즘,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연애 시절에는 싸운 적도 없고 지금까지 평화롭게 지내왔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부부싸움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 계기가 된 건 시 아주버님 부부의 이혼이었다. 시 아주버님 부부는 시댁에서 동거했었는데 반년 전 이혼하면서 형님이 집에서 나간 상태였다. 이혼의 주 원인은 고된 시집살이에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다. 시부모들은 형님을 마치 하인 부리듯이 마구 부려먹으면서 본인들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세상 편하게 살았었다. 시부모의 갑질에 불만이 쌓이다 한계에 이르자 견디지 못한 형님은 집을 나갔고, 시 아주버님은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이혼당했다고요! 라면서 시부모들한테 분노 대방출. 그러더니 형님을 쫓아서 집에서 나가버렸다. 그 결과 현재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만 남았는데, 지금까지 수족처럼 부리던 큰 며느리의 부재는 집안에 손발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고, 손발을 잃은 집안은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렸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자 시부모들은 나한테 청소하러 오라며 명령, 불똥이 나한테 튀었다. 커다란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시댁을 혼자서 치우는 건 보통 노동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매주 시댁으로 출퇴근한 결과 한 달 정도 걸려서 집안을 깨끗하게 원상복구할 수 있었다. 이쯤 했으면 황금 주말을 청소나 하다가 버리진 않아도 되겠지 하며 겨우 한숨 돌렸는데, 시부모는 단맛을 본 탓인지 매주 어김없이 나를 호출했다. 집안 청소며 온갖 집안일을 나한테 시켜놓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아서 낮잠 자다 텔레비전 보다를 반복했다. 형님이 왜 집을 나갔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은 나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부모님이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는다고 하자 남편의 입에서 상상 이하의 답변이,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소박한 기대는 너무 과대한 것이었을까? 시부모도 네 부모님이야. 가족이잖아, 가족. 그깟 집안일이 뭐라고 하인을 들먹여? 효도지, 효도! 라면서 나한테 설교를 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본인들이 하시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쉬는 날마다 중노동을 해야겠냐고! 라고 따지자 남편은 너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그 정도 희생도 못해? 네 인간성이 의심스럽다. 정 싫다면 그땐 이혼이야. 천혜고아로 세상 천지의 외톨이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고 하더니 거실에서 나가버렸다. 나한테 가족이 없다는 게 약점이라도 되는 듯이 이혼을 들먹이며 자기 소나기에서 나를 주무르려는 남편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혼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참기로 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내자 시부모들은 점점 더 나한테 많은 일을 시켰고 더 많은 걸 요구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시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급한 일이 있다면서 오라고 하길래 시댁으로 갔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시부모들이 핸드폰 라이트를 켜놓고 저녁밥을 먹고 있었다가 내가 "저 왔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두꺼비 집이 내려간 것 같으니까 네가 좀 고쳐라" 라고 말했다. 나도 모르게 겨우 그런 일 때문에 저를 부르셨단 거예요? 라고 하자 너 지금 겨우 그런 일이라고 했냐? 그 높은 데 올라갔다가 잘못되면 의자라도 넘어지면 어쩔 건데. 이혼한 큰애는 그런 것도 다 했어. 라며 경로. 열이 받았지만 의자에 올라가서 두꺼비 집을 올리자 시아버지가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네. 넌 그만 가봐라. 라고 했다. 우리 집에서 시댁까지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퇴근하자마자 운전을 해가며 일부러 왔는데 겨우 이런 일로 불러놓고 앉으라는 말도 없이 볼일 끝났으니 그냥 가라. 나는 시부모들을 향해 앞으로 이런 일로 함부로 저 부르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어디서 들고 왔는지 이혼 서류를 흔들어 보이면서 너 태도가 영 글러먹었구나. 우리 집안은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언제든 이혼할 준비돼 있다는 거 명심해. 네 남편도 같은 생각이란 거 알지? 라고 으름장을 놨다. 남편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시부모에게 이혼에 대해 얘기할 줄은 정말 몰랐었고 그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
집에 가면 남편한테 단단히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남편이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너 우리 부모님한테 대들었다면서? 라고 내 속을 긁었다. 나는 최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이런 식으로 부려먹으면 몸이 2개여도 못 버틴다고 했지만 남편은 형네 부부가 없어서 힘들어하시잖아. 그건 생각 안 해? 뭘 했다고 생색은? 라고 하길래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당신도 좀 거들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따졌다. 그러자 남편이 사인까지 다한 이혼 서류를 꺼내더니 한 번만 더 나나 부모님한테 말대답하면 즉시 이혼이야. 라면서 이혼 서류를 나한테 들이밀었다. 나는 작은 소리로 누가 겁날까봐 라고 대답하고 기꺼이 종이를 받았다. 남편과 시부모들한테 학을 뗀 나는 부모님이 내 앞으로 남겨주신 부모님 아파트로 조금씩 내 짐을 옮겼다. 친정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거처가 알려질 걱정은 없었다. 나한테 있어 친정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쉼터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꽁꽁 숨겨뒀었다. 남편과 같이 친정으로 이사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때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한 지 한 달째. 그동안은 남편과 시부모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움직이면서 내가 이혼할 생각이 있다는 걸 철저히 숨겼다. 시부모가 제일 경계하는 건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사라지는 거였다. 이혼 서류는 겁주기용이었고 내가 진짜 이혼하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필사적으로 막을 게 뻔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였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맞춰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옮긴 후 남편이 나한테 맡긴 이혼 서류까지 시청에 제출하고 나서 여유있게 남편과 시부모한테 연락했다. 시댁 근처에 있는 고급 초밥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말이다. 약속 시간이 되자 시부모들은 신이 나서 초밥집으로 왔다. 잠시 후 남편도 퇴근하고 곧장 달려왔길래 미리 준비한 대로 이혼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초밥 장인이 노련한 손놀림으로 초밥을 만들어내는 걸 곁눈질로 보면서 나는 큰 소리로 내가 말대답하면 즉시 이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거 진심이야? 라고 물었다. 그때 초밥 장인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우리 쪽을 힐끔 보는 게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계속해서 솔직히 툭하면 이혼 어쩌고 하면서 나를 계속 카녀 부리듯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 완전 짜증나거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 여기가 어디라고 밖에서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속삭였다. 앞에서 남편도 너 하나밖에 없는 가족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당장 사과해. 라고 하길래 누가 가족이야? 이제 아니야. 라고 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똑똑히 전달했다. 그러자 남편이 뭐가 어째?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당장 가서 취소하고 빨리 와. 라며 난리법석. 이혼이 무슨 장난이니? 아침에 접수하고 저녁에 취소하게? 네가 먼저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었잖아.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갈 데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애가 이혼하면 제일 힘든 건 바로 너야. 라고 하길래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누가 그래요? 힘들다고? 여러분들처럼 상식도 없고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더 힘들고 스트레스예요. 라고 사이다를 날렸다. 그 타이밍에 초밥 장인이 주문한 초밥을 테이블로 가지고 오셨다. 장인이 고생이 많으셨네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파이팅! 라고 하시더니 나한테는 특별히 최고급 초밥을 서비스로 주셨다. 이 지역 최고 초밥 장인에게 민낯을 들켜버리자 고개를 푹 수그리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 루저들을 무시하고 초밥을 아주 맛있게 먹은 나는 장인에게 인사하고 먼저 나왔다. 그 후 남편한테 걸려오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반년쯤 지나자 남편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핸드폰을 안 받으니까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졌는데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전 남편은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어. 다시 돌아와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즉시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 시아버지와 남편이 둘이서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툭 하면 빠지다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빼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초밥 장인이 가볍게 누군가에게 흘린 후 시부모들의 며느리 갑질이 파다하게 소문이 나면서 세 사람은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쥐죽은 듯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익숙한 내 집에서 부모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우아한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다. 만약 재혼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시부모의 인성까지 다 파악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